안녕하세요. 오늘은 7월 3일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니 그 전날입니다. 그래서 퇴근하는데 오늘은 아주 교통이 좋네요. 그러니까 오늘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. 어디 놀러 온 사람도 많고. 오늘은 언젠가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뭐 재밌거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. 근데 야근입니다. 야근. 주제는 야근이 왜 필요한가, 야근이라는 게 왜 생기나, 더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야근이 누구의 책임인가. 먼저 좀 이제 범위를 국한해야 될 거는,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분야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 어떤 물리적인 프로덕트를 만드는 분야는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건설 현장이라든가, 거기는 이제 절대적인 공기가 있죠. 뭐 자동차를 마음이 급하다고 뭐 3개월이 걸리는 거를 뭐 한 달에 만들 수는 없는 거죠. 그런 경우는 뭐 사람을 더 투입하던 아니면은 야근을 하던 그 납품 일자와 납품 쿼터티를 맞추기 위해서는 야근이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그런 분야 말고, 대부분 그 디자인 분야, 그 다음에 결과물이 어떤 물리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닌 뭐 보고서라든가 아니면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프로포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분야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, 저는 95년에 이제 한국에서 실무를 시작했는데,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건축 설계라는 분야가 아마 야근을 제일 많이 하는, 뭐 디자인 쪽이 대부분 그땐 그랬지만 그런 분야였고,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직원들을 하루 트레이닝을 시킨다는, 아마 가장 많이 일을 한다는 그런 곳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.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 8년 정도 일을 했는데, 과장을 안 하고 한 1년 중에 한 30일? 거의 한 달 정도 빼고는 거의 매일 야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이제 야근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야근비가 이제 월급의 거의 뭐 한 50%, 어쩔 때는, 많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뭐 일주일에 막 100시간 넘게 일도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었죠.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. 반면에 이제 미국에 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회사에 들어갔는데, 거기도 이제 제가 있던 그 주에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큰 설계사 설계사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근데 거기서 3년을 일했고, 지금 이제 뉴욕으로 넘어와서 제가 있는 조직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해가고 있으니, 미국 회사는 한 7년 정도 일을 했네요. 생각을 해보니까 7년 동안에 야근한 날짜가 제가 보기엔 한 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아주 극단적이죠. 재밌죠. 한국은 7, 8년을 일을 했는데 야근은 안 한 날짜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7, 8년 중에. 미국에서는 7, 8년을 일을 했는데 야근을 한 날짜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, 사실. 자,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? 왜 이렇게 다른가요?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, 결정자가, 어떤 사안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 일을 안 한다 가 정답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자, 우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옛날에 왜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, 과학입니다. 건축 쪽은 좀 이렇게 좀 스페시픽한 분야니까 건축 쪽으로 예를 안 들고 요걸로 얘기를 들을게요. 이걸 많이 알고 계시니까. 그 문구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만드는 용역, 그러니까 그 문구를 하나 만드는 용역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칩시다. 1억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. 자, 그러면 그 문구는 어느 이제 뭐 광고 대행사 아니면 기획사 이런 데다 의뢰를 했겠죠. 그러면 그 문구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까? 자, 용역비는 1000만 원입니다.
자, 그 문구를 만드는데 하루에도 만들 수 있고요. 그 문구를 만드는데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그죠? 물론 1년이 걸려서 나오는 문구가 퀄리티라든가 여러 면에서 좋을 확률은 많지만 그 문구 자체는 하루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미국 회사의 접근 방식은 어떠냐면 그 문구를 만드는 용역비가 10원이던 1억이던 미국 회사는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타임카드라는 거 한국에서 요새 쓰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여기 이제 다시 오기 전에 4년 전에 그래도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또 타임카드를 안 썼으니까 출퇴근만 뭐 기록을 하든가 했었지 구체적으로 뭐 제가 하루 중에 몇 시간을 A라는 프로젝트에 뭐 몇 시간을 B라는 프로젝트에 그런 건 입력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.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실무를 시작한 게 2005년 이었으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. 거의 한 20년 전부터 그 전부터 타임 컴퓨터에 타임 카드라고 해서 내가 하는 프로젝트에 투여하는 내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. A라는 프로젝트에 하루에 2시간, 뭐 B라는 프로젝트 하루에 3시간.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맡은 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한국으로 치면 과장이 됐든 부장이 됐든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? 자기한테 어떤 A라는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그 A라는 프로젝트 안에 그 버짓 안에 이 프로젝트를 끝내는 게 그 사람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고 과제가 돼야 된다. 그죠? 그래서 아까 말한 1,000만 원 용역비였는데 1,000만 원은 이제 인건비 이제 플러스 프로핏 하면은 오버헤드라고 프로핏 하면은 보통 인건비 한 3배 정도를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1,000만 원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주는 월급이 300~400만 원이면 나머지는 이제 오버헤드하고 프로핏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 300~400만 원 안에 그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. 그게 미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입니다. 만약 1억이면 용역비가 3,000만 원, 4,000만 원 안에 그 용역비가 나와야 돼요.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. 어떻게든 결과물이 나옵니다. 나와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한국에서 제가 일할 때 경험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뭐 이제 야근을 많이 못한다고 하니까 좀 달라지겠을지 몰라도 가장 직원들이 야근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죠? 결정권자. 가장 빠르게 뭔가를 결정하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은 결정권자가 마음을 정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라라고 디렉션을 주면 일을 진행하는 데 의해서 전혀 웨이스트 되는 시간들이 없습니다. 근데 야근이라는 거는 대부분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A, B, C, D, E 이런 뭐 옵션 내지는 Alt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니 야근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. 그 결정권자는 그 중에서 보고를 받고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한국의 일의 방식입니다. 결정권자는 그냥 있다가 관리만 하다가 결정권자 야근 안 하고 그냥 집에 가고 뭐 영업이라는 이름 안에 뭐 누굴 만나고 어쨌든 하다가 밑에 사람들이 다 만들어주면 야근을 해서 만들어주면 뭔가를 찍는 게 그게 찍는 게 결정권자의 역할이고 팀장의 역할이고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 요구되는 알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시간에 다 일을 끝낼 수 있는 거를 알트를 2~3개, 4~5개 더 만들어야 되니까 50시간, 60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죠. 그죠?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들어가야 될 얘기는 제가 전 그거는 이제 한국을 몰랐는데 무슨 그 뭐라 그러죠? 야근비까지 급여에 포함된 무슨 총괄임금제 저는 그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그거는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뭐 모르겠습니다. 그거를 뭐 흔히 말하는 민주당 쪽이 만들었는지 뭐 국힘 그쪽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잘못된 뭐 입법이건 법안을 만든 거고요. 그렇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직원들을
야근을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. 그죠? 야근비가 나가야, 야근비가 법적으로 1.5배씩 나가야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든 직원들 야근을 안 시키고 결과물을 뽑아내도록 전략도 세우고 뭐 방안도 세우고 제대로 그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? 인건비를, 야근비를 안 줘야 되니까. 근데 야근비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도를 해버리면 이거는 뭐 얘기 자체가 스타트가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, 그 한국으로 비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젊은 사람, 그러니까 좀 낮은 사람들, 예를 들어 대리 정도까지는 야근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팀장급이 되면은 야근비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팀장급은 연봉에 쉽게 말하면 야근비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. 그러니까 팀장급 뭐냐면 결정권자나 매니저급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몇 시간을 근무하든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. 아까 말한 대로 정해진 버짓 안에 기준점 되는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. 매니저의 그 포지션에 맞는 역할은. 또 심지어 뭐 일찍 퇴근하든 뭐 늦게 출근하든 이런 것도 거의 신경을 안 써요. 매니저급은 실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그 정해진 버짓과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, 그게 이제 관점이고, 대신 밑에 있는 친구들, 좀 이제 급여가 낮은 친구들은 1.5배로 다 줘야 됩니다. 그리고 아마도 금융이나 이런 변호사 이쪽은 초봉이 막 20만 불, 30만 불 되는 직업들이 있는데, 이런 직업들도 초봉이지만 야근비가 월급에 포함되게, 연봉에 포함되게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, 법적으로.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주위에서 보니까. 그런데 한국처럼 급여에 상관없이,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뭐 내가 3천만 원, 4천만 원 밖에 못 받는데 거기에 네 연봉에 야근비가 포함되어 있다,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든 다시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되고요. 어떻게든 간에. 그러니까는 야근비는 받는 거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고, 야근비를 만약에 회사에서 뭐 떼어먹는다 그러나요? 지급을 안 하면은 그거는 회사를 거의 문 닫을 정도의 강한 노동법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. 자, 그렇고요. 그래서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제 팀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일을 하게 되냐면, 어떻게든 내가 맡은 일을, 나한테 그 주어진 버짓 안에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야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. 아까 말한 그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치면 한 대리 정도 되는 그 직원들에게 야근을 시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실제로 미국 회사들은 위에 매니저급들이 야근을 훨씬 많이 하고, 밑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정시 퇴근을 합니다. 제가 그 유타라는 주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, 저는 이제 한국에서 뭐 실무를 하고 갔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할 주제지만, 일이 미국 친구들보다 훨씬 빨랐죠, 일하는 속도가. 그래서 막 시간이 남아 돌아서, 그때가 뭐 유타 역사가 제일 바빴다는 그런 3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일하는 시간이 남아서 옆에 있는 팀장한테 일 좀 달라 그랬어요. 내가 도와줄게, 일 좀 달라고. 근데 옆에 있는 팀장이 뭐 말은 고마운데, 왜냐면 옆에 있는 팀장은 자기 혼자 막 야근을 하고 있었으니까 한국식으로 이제 한 거죠. 옆에 팀장한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일 좀 줘 그랬더니 옆에 있는 팀장이 말은 고마운데 뭐 가라고.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제도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한테 일을 시키면 야근비를 줘야 되는 입장이고, 그러니까 그 매니저는 그 야근비를 직원한테 안 나가게 하려고 자기가 혼자 야근을 하고 있는 건데, 거기다 대고 도와줄 테니 일을 좀 달라고 얘기했으니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참 고맙지만 뭘 모르는구나, 하여튼 뭐 좀 이상한 친구로 봤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뭐 저 친구가 일을 좀 열심히 하지만 뭐 자기가 일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, 버짓이 정해져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 타임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1년에 이제 다 그걸 적지 않습니까? 자기가 한 일을. 그럼 나중에 연말에 이 친구가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만큼의 자기 근무 시간을 썼는지 이게 다 데이터로 나옵니다. 그리고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, 회사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죠?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
제 매니저가 저한테 너는 A라는 프로젝트에 20시간만 써 이렇게 오더가 내려옵니다. 그럼 저는 그 프로젝트에 20시간밖에 못 써요. 만약에 더 시간이 필요하면 매니저한테 얘기해서 나 10시간만 더 쓸게 이렇게 얘기를 허락을 받고 10시간 더 쓰는 거예요. 근데 만약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뭐 버짓이 없어갖고 뭐 안돼 20시간에 끝내 아니면 20시간 못하면 그냥 나한테 일을 줘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되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매니저가 아닌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1년 중에 예를 들어서 50% 60%만 그 시간을 실제 프로젝트에 쓰고 나머지 30-40%는 제너럴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제너럴한 일에 만약에 시간을 써서 월급을 받았다 하면 회사 입장에서 저는 이 친구는 되게 문제가 있는 친구가 되는 거죠. 그죠?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? 오히려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 군데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막 따야 되는 형태가 벌어져요.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팀에 가서 일 좀 줘, 저 팀에 가서 일 좀 줘.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워킹 아워를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.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는 제가 다음에 아마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아직 뭐 그 정도의 구독자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아니면 밑에 얼음 혹은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한국에서의 그런 뭐 다른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그걸 제가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쨌든 정답 제 생각에 제 판단의 정답은 야근을 왜 하냐 왜 야근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느냐 정답은 결정권자 그 사람이 부장이 됐던 누가 됐던 결정권자가 놀기 때문이다. 제때 결정을 안 하기 때문이다. 머릿속에 버짓 컨트롤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다. 이게 제가 말하는 정답입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